현재 아일랜드는 명실상부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중 하나인데요. 1인당 GDP가 자그마치 10만 달러로 3만 5천 달러 정도인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았을 때 거의 3배에 달하고요. 세계 최강국 미국과 비교해 보았을 때도 무려 3만 달러 이상 높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21세기 들어 선진국의 경제 성장률이 점점 낮아질 때조차 엄청난 성장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2015년도의 경우에는 아일랜드의 GDP 성장률이 무려 24%가 넘었다고 해요. 다른 주요국들이 1년에 2%, 3%대 성장을 이어갈 때 거의 10배에 달하는 성장을 기록한 건데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일랜드가 잘 사는 나라였나? 하며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아일랜드의 현재 상황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그도 그럴 만한 게 사실 아일랜드는 불과 20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 하나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유럽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 아일랜드가 어떻게 이렇게 단시간 내에 세계 최부국이 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금의 잘 살게 된 아일랜드를 살펴보기 이전에 대체 아일랜드는 얼마나 가난했고 또 왜 가난할 수밖에 없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과거 아일랜드는 하나의 거대한 사건을 기점으로 오랜 기간 가난의 시대에 돌입하게 됩니다. 바로 아일랜드 대기근인데요. 아일랜드 대기근은 1845년부터 1849년까지 아일랜드에서 발생한 대규모 기근으로 감자기근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렇게 불리는 이유가 이 대기근 기간 동안에 아일랜드인들의 주식이었던 감자가 감자 역병에 걸려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한때 풍성하고 비옥했던 감자밭이 병 걸린 감자들로 인해 황폐해지게 되었고요. 갑자기 주 식량이 사라져버린 아일랜드는 전 국민이 극심한 식량 부족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아일랜드의 상황은 한마디로 처참함 그 자체였는데요. 그 당시 모습을 기록한 기록물들에 따르면 길거리는 죽은 자식들의 시신을 안고 있는 엄마들의 통곡 소리로 가득 찼다고 하고요. 심지어 그렇게 슬픈 와중에도 죽은 자식들을 넣어줄 관을 살 돈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구걸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길거리는 몸에 살이 없어서 거의 해골만 남은 무리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 중 대부분은 이미 숨을 거둔 채 길에 방치되어 있었다고 하니 당시 대기근의 상황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도저히 상상조차 되지 않는데요. 결과적으로 아일랜드는 이 대기근으로 인해 전체 인구의 약 11% 무려 100만 명가량의 국민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각한 대기근도 시간이 지나 식량 문제가 천천히 해결되고 국가의 산업이 조금씩 살아난다면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는 문제인 게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아일랜드의 경제는 왜인지 이 대기근 이후로도 계속된 침체기였는데요.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산업화 지연 문제를 꼽고 있어요. 당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급격한 산업화를 겪으며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아일랜드의 경우에는 그러한 산업화의 흐름에 올라타지 못했습니다. 거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간단하게 하나씩 살펴보면요. 먼저 아일랜드의 산업은 지나치게 농업에 치중되어 있었습니다. 1800년대 중반 당시 아일랜드 전체 산업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90%에 달했다고 할 정도죠. 거의 국가에 존재하는 산업이 농업밖에 없다고 봐도 될 정도인데요. 게다가 이 큰 비중의 농업 중 대부분이 하필 대기근의 원인이 되었던 감자 농사였거든요. 결과적으로 아일랜드는 국가 산업의 90%가 역병으로 인해 무너지게 된 셈인데요. 이렇게 기반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산업화를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말도 안 되는 얘기일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당시 아일랜드가 강대국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은 아일랜드의 산업화를 더욱 힘들게 만들었는데요. 보통의 경우에는 영국과 같은 지배국이 빠르게 산업화가 진행되었거나 훨씬 더 발달한 경우에는 아일랜드와 같은 피지배국에게까지 산업화를 진행함으로써 경제적으로 더 효과적인 착취가 이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예를 들어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의 경우에는 영국의 통치 기간 동안 철도망도 많이 설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편 시스템과 같은 사회 기반 시설들이 비교적 많이 설치되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인도 내에서의 인프라 설치는 인도의 상품들과 사람들의 이동을 무척 용이하게 만들게 되었고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인도의 산업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아일랜드에게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사실 영국은 아일랜드를 그저 자신들의 중요한 농산물 공급원으로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국은 당시 아일랜드로부터의 농산물 공급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반대로 아일랜드 또한 영국에 농산물을 수출하는 것이 가장 주요한 돈벌이 수단인 상황이었어요. 심지어 국민들이 먹을 것이 없어 죽어나가던
있었던 대기근 때조차 아일랜드는 영국에게만은 농산물 수출을 이어갔다고 할 정도인데요. 그러다 보니 영국 입장에서는 만약 아일랜드에 갑자기 산업화 붐이라도 일어서 농업의 비중이 크게 줄어들기라도 하는 날에는 자신들의 농산물 공급에 차질이 생길 거라고 본 거예요. 결국 영국은 아일랜드가 산업화가 이루어지도록 어떠한 시도와 지원조차 하지 않았고, 아일랜드 또한 자신들의 경제를 전적으로 대영국 농산물 수출에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아일랜드를 무너지지 않게 지탱하고 있던 노동력마저 손실이 발생하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수많은 이민자 문제였습니다. 대기근으로 인한 굶주림의 시간이 예상보다 너무 길게 지속되면서 아일랜드 국민들은 더 이상 버티며 지낼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정말 극심한 빈곤과 생활 환경으로 인해 길거리는 거지와 죽은 이들로 넘쳐났거든요. 아마 그 누구라도 남아있다가 굶어 죽느니 다른 곳으로 떠나는 게 낫다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요. 결국 이러한 대기근 기간 동안에 수많은 아일랜드인들이 살기 위해 국가를 떠나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등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는데요. 이 기간에 이민을 떠난 국민들의 수만 무려 200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당시 대기근 직전의 인구가 약 800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200만 명이면 인구의 약 4분의 1이 국가를 버리고 떠난 셈인데요. 게다가 이렇게 떠난 인구 대부분은 아일랜드에서 가장 왕성하게 일하고 돈을 벌어야 하는 경제활동 인구였거든요. 결국 이러한 엄청난 수의 이민은 아일랜드 경제에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이렇듯 대기근과 영국의 지배, 그리고 국가를 떠난 이민자들은 아일랜드가 산업화되는 일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어요. 그 이후에도 긴 시간 동안 아일랜드에는 영국의 악독한 지배와 국민들의 빈곤한 삶이 지속되었고, 결국 버티고 버티다 못한 국민들은 이렇게 굶어 죽느니 차라리 싸우다 죽겠다는 생각으로 영국과 독립전쟁을 치르기에 이르는데요. 그렇게 피비린내 나는 3년간의 전쟁이 계속되던 1922년 아일랜드는 영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결국 바라고 바라던 독립을 이루게 됩니다. 아일랜드는 수백 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영국의 지배에서 드디어 벗어나게 되었고, 이제서야 누구의 방해 없이도 주도적으로 경제를 이끌어가게 되었는데요. 이때 아일랜드는 경제체제 선택에 있어 아주 최악의 수를 두게 되는데, 바로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주의 정책을 채택한 겁니다. 당시 아일랜드의 목표는 자급자족이었는데요. 어떠한 외부의 도움과 간섭 없이 모든 경제 발전을 자국 내에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이에 따라 아일랜드 정부는 국가 내의 주요 기업들을 전부 국가 소유로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이제 모든 산업 발전과 기업 활동을 국가에서 직접 실행하겠다는 건데요. 또한 보호주의 정책답게 국내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 투자와 무역을 사실상 금지해버렸습니다. 이제 정말 아일랜드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 사실 아일랜드 입장에서는 이러한 선택을 할 만도 한 게, 아일랜드가 어렵게 독립한 후 얼마 되지 않은 1932년에 전 세계를 가난으로 몰아넣은 사건인 경제 대공황이 있었거든요. 이 사건으로 인해 원래 가난하고 힘들었던 아일랜드 경제는 외부의 경제 충격으로 인해 더더욱 힘들어지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러니 이제 다신 어떠한 외부의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국가를 만들고 싶었던 건데요. 하지만 보호주의 정책을 위한 어떠한 준비도 되지 않은 아일랜드 입장에서는 최악의 선택임이 분명했습니다. 튼튼한 산업 기반이라도 있었다면 모를까, 아일랜드는 이미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산업화가 무척 더딘 상태였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어떠한 외부의 도움 없이 단기간에 갑자기 산업 기반을 갖추고 스스로 자급자족하는 시스템까지 만든다?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외에도 자원의 부족, 세계 변화 대응력 부족 등 보호주의 정책이 아일랜드를 더욱 힘들게 만드는 요소가 너무 많았고요. 결국 아일랜드 경제는 기존보다 더욱 안 좋아지게 되었죠. 그렇게 20세기 중반에 이르러서야 아일랜드는 하염없이 추락하는 경제를 보며 자신들의 선택을 후회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정신이 번쩍 든 아일랜드 정부는 실패한 보호주의 정책을 철폐하고 천천히 세계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아일랜드 정부는 국가 소유로 만들었던 기업들을 다시 민간 소유로 돌려놓았고, 철저히 막아놓았던 외국인 투자도 적극 장려하도록 했으며, 일절 금지되었던 해외 물품 수입 또한 가능하도록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일랜드의 개방을 세상에 알리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셰넌 공항 자유구역이 그것이죠. 1950년대 아일랜드 정부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외국인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셰넌 공항 근처의 한 지역을 자유무역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 구역에 입주하는 기업들에게 각종 세금 혜택은 물론이거니와 관세를 아예 면제해주는 등의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입주 기업들의 사실상 모든 세금을 면제해주는 셈인데요. 이러한 파격적인 소식은 입소문을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세금 혜택을 보고자 했던 각국의 기업들이 이곳으로 몰리게 되면서 셰넌 공항 자유구역은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인텔과 드비어스와 같은 다국적 거대 기업들 또한 이곳에 털을 잡았을 정도니까요. 이렇게 건실한 기업들이 다수 입주하게 되면서 자유구역
주변은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이루게 된 건 물론이거니와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일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제조업, 물류, 수출입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이제 아일랜드는 농업 위주의 국가에서 다양한 산업이 공존하는 산업국가로 당당히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아일랜드 경제가 처음으로 중요한 성장을 하게 된 순간인데요. 이후 아일랜드 정부는 이 성장의 순간을 너무나도 지키고 싶었어요. 너무 오랜 기간 빈곤하게 보냈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기 싫었던 건데요. 그렇게 아일랜드 정부에서 생각해낸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바로 교육이었습니다. 이제 배우지도 못하고 그저 농사만 짓는 것이 아닌 국가에서 수많은 인재들을 키워내서 지속적으로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건데요. 그 결과 아일랜드는 1967년 무료 교육 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릅니다. 말 그대로 아일랜드 국민들로 하여금 고등교육 과정까지의 그 모든 과정을 정부에서 무료로 제공하기로 한 건데요. 이로써 아일랜드 국민들이라면 누구든지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기회를 얻게 되었고요. 이렇게 전반적인 교육 수준의 상승이 이루어지자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인력들이 아일랜드의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다양한 산업에서 종횡무진 일할 수 있는 미래 세대를 키워내게 된 건데요. 정말 과거 가난했던 아일랜드의 상황을 생각하면 이 정도만 해도 엄청난 발전이죠. 그런데 국제정세는 아일랜드의 뜻대로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죠. 다시 한번 아일랜드의 경제를 송두리째 흔드는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바로 1973년 발생한 석유 파동입니다. 석유 파동은 당시 아랍 석유 수출국 기구, 즉 오펙 회원국들이 중동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지원한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대한 석유 수출을 금지하면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석유 공급이 중단되면서 유가가 폭등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여파는 아일랜드에까지 크게 미치게 되었는데, 아일랜드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다 보니 모든 석유 공급을 수출에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그 결과 석유 파동으로 인해 아일랜드 내에서 에너지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하게 되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아일랜드 국민들 입장에서는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건 가격이 이렇게 갑자기 폭등하게 되면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국민들이 점점 소비를 줄이게 되자 반대로 국민들의 소비로 먹고 살던 기업들 입장에서는 수익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업들의 수익이 줄어들게 되어 위기에 처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있죠. 맞습니다. 바로 인력 해고, 구조조정과 같은 것들인데요. 결국 경영난을 겪던 아일랜드의 많은 기업들이 직원들을 대폭 해고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일랜드 내에서의 악순환은 아주 오랜 기간 지속되었는데요. 석유 파동 이후 무려 20년 동안 아일랜드의 실업률은 자그마치 20% 이상 치솟았다고 합니다. 20년의 세월 동안 계속 직원들을 해고해왔다는 얘기인데, 1960년대 들어 이제 막 본격적인 경제 발전을 알렸던 아일랜드 입장에서는 정말 운명의 장난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런데 숱한 위기를 겪고 극복하며 지내온 아일랜드는 이제 예전에 가난했던 아일랜드가 아니었어요. 이 위기의 상황에서 아일랜드는 아주 과감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바로 파격적인 기업 친화 정책이었습니다. 당시 아일랜드 정부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실업률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세계 각국의 더 많은 기업들을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판단했는데요. 그렇게 해야 해외 기업들이 아일랜드에 투자하고, 이는 자연스럽게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아일랜드는 노동자들을 위한 세금을 대폭 삭감한 건 물론이거니와 기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법인세를 크게 낮추었는데요. 당시 유럽의 평균 법인세는 약 35% 정도였다고 해요. 반면 이 아일랜드는 유럽 평균의 3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10%로 낮추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정말 파격적인 조치였는데요. 예를 들어 영국에서 법인세를 3,500만원 내던 기업이 있다고 가정하면요, 이 기업이 아일랜드로 그 거점을 옮기기만 해도 세금을 단 1,000만원만 내면 된다는 얘기예요. 하물며 무지막지한 세금을 내고 있는 대기업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아마 법인세를 줄일 수만 있다면 당장 짐을 싸서라도 아일랜드로 옮길 겁니다. 이 외에도 아일랜드는 외국 기업들이 아일랜드에 투자할 때 다양한 세제 혜택과 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본격적인 기업 친화 정책을 펼쳤는데요. 이렇게 본격적인 정책이 이루어진 1995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아일랜드는 그야말로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어냅니다. 이러한 아일랜드의 모습을 두고 켈트 호랑이라고 부르기까지 했을 정도죠. 그리고 이러한 아일랜드의 모습은 미국의 기업들에게는 무척 매력적으로 다가왔는데요. 그도 그럴만한 게 법인세가 무척 낮다는 건 물론 교육 수준이 아주 높은 영어 사용 국가라는 점, 그리고 미국과 유럽을 연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보니 유럽 진출을 노리는 미국 기업들에게는 무척 유리하게 다가올 수 있었거든요. 게다가 당시 미국의 경제 또한 엄청난 성장을 겪으며 해외 투자가 왕성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시기에 아일랜드를 향한 미국과 세계 각국의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1990년대 2.2%였던 아일랜드 외국인 투자 비율은 10년이 지난 2000년대에 들어서 49%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불과 10년 만에 외국인 투자 비율이 20배가 넘게 증가한 셈인데요. 이렇게 기업 투자가 빠르게 증가하자 시장엔 다시 일자리가 넘쳐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실업률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기간 동안 아일랜드 노동자의 평균
평균 임금은 과거 지배국이었던 영국보다도 20%가 더 높아지며 아일랜드는 드디어 영국보다 돈을 더 잘 버는 수준에 이르게 돼요. 또한 이렇게 국민들이 돈을 더 잘 벌게 되니까 평소보다 더 많은 소비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소비를 통해 이익이 늘어난 기업들은 그렇게 번 돈을 회사 인프라와 고용에 재투자하며 아일랜드의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게 되었어요. 그 결과 아일랜드는 과거 저점 대비 경제 규모가 무려 6배가 성장했고요. 이제는 유럽 대륙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이 정도면 아일랜드 인생 역전 스토리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아일랜드의 성공 스토리는 여기서 끝나는 걸까요? 아쉽지만 아닙니다. 아직 고난의 끝판왕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바로 2008년 금융위기가 그것이죠.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아일랜드는 미국 기업들로부터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일랜드 경제는 미국의 경제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러한 상황에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인해 미국 주택시장이 폭락하게 되면서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아일랜드 경제에도 큰 충격을 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당시 아일랜드의 수도 더블린의 주택가격은 56%가 감소하며 거의 반토막이 났고요. 집값이 상승할 거라 믿고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샀던 채무자들이 집값 하락과 함께 대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서 돈을 받아야 하는 은행들도 파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업, 은행, 개인에 이르기까지 아일랜드 국가 전체가 존폐 위기에 놓인 상황. 이렇게 파산 위기에 몰리자 아일랜드 정부는 결국 마지막 수단을 쓰게 되는데요. 바로 IMF와 유럽연합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기로 한 겁니다. 이렇게 총 675억 유로, 당시 아일랜드 총 GDP의 40%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을 지원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과거 우리나라 사례에서도 보았듯 IMF와 같은 구제금융기관은 돈을 그냥 빌려주지 않죠. 거의 나라를 뜯어고치는 수준으로 간섭하게 되는데요. 아일랜드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IMF는 구제금융에 대한 대가로 아일랜드 공무원 급여의 대폭 삭감은 물론 41개 정부기관을 폐쇄해야 했고 각종 정부 지출을 크게 줄여야 했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재정 안정화 정책으로 인해 아일랜드의 경제는 결국 안정화될 수는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미 금융위기와 구제금융을 겪으며 성장 모멘텀을 잃어버린 아일랜드의 경제는 예전만큼 폭발적으로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일랜드 또한 다른 여느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아주 점진적인 성장을 이어갔는데요. 그러던 2015년 이 아일랜드에 믿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어요. 바로 2015년 한 해에만 아일랜드의 GDP 성장률이 무려 24%를 넘긴 건데요. 이게 선진국들 사이에서는 말이 안 되는 수치인 게 2015년 미국의 GDP 성장률은 겨우 2.7%였고요. 독일의 경우 1.5%였어요. 그나마 엄청난 성장을 하던 중국의 경우가 7% 정도인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아일랜드가 24%? 아무리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이에 경제학계가 발칵 뒤집혔는데요. 이러한 사실은 켈트 호랑이의 부활이다 라는 의견과 뭔가 잘못되었다 라는 의견으로 나뉘며 많은 이들을 혼돈으로 몰아넣게 되는데요. 하지만 역시나 이 말도 안 되는 수치는 전문가들에 의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로 드러났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미국을 대표하는 IT 기업 애플 때문이었는데요. 알고 보니 애플은 이 당시 자사의 지적재산권, 즉 특허, 상표권 그리고 기타 무형자산을 다른 국가에서 아일랜드로 대규모로 이전 조치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러한 자산 이전은 회계상으로는 아일랜드 내에서 생성된 수익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아일랜드의 GDP 계산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제서야 왜 아일랜드의 GDP 성장률이 20%를 넘겼는지 이해되기 시작하는데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아일랜드는 낮은 법인세율과 기업들에게 유리한 세무 조건을 제공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 애플이 이러한 조치를 한 이유는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거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는 상황입니다. 이 애플 사건 이후 국제사회에서는 아일랜드가 법인세를 인상하고 기업들이 탈세할 수 있도록 만드는 환경을 개선하라고 압력을 가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국제사회의 압력에 못 이긴 아일랜드는 2020년까지 법인세율을 비롯한 각종 세금을 국제사회의 기준에 맞춰 변경하게 되었고요. 현재까지도 기업들이 탈세를 할 수 없도록 여러가지 기업 친화적 정책을 폐지하는 등 탈세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아일랜드가 과거 세계 최빈국에서 최근 세계 최부국 중 하나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굴곡이 많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아일랜드의 경제는 천국과 지옥을 수시로 오갔는데요. 그만큼 단기간에 빠른 성장을 보인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탈세 방지를 위해 법인세율도 올렸고 여러가지 기업 진화 정책이 없어진 건 사실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아일랜드를 떠나지 않고 있다고 해요. 이에 전문가들은 세율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아일랜드는 여전히 다른 국가들에 비해 기업 진화적이고 글로벌 운영에 있어 완벽한 위치를 제공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라고 입을 모으고 있어요. 앞으로 아일랜드가 계속 기업들의 사랑을 받을지 아니면 기업들이 하나씩 떠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